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가격으로도 이어져 새 아파트가 전세, 매매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의 경우에도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값의 경우 지난 한 해 전국의 입주 5년 이하 아파트는 23% 오른 데 반해서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의 가격은 절반 수준인 12% 오르는 데 그쳤고요. 매매 가격도 새 아파트는 6%가량 올라서 오래된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끝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매매 거래는 감소했지만 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는데요. 대구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이 신도시와 시흥 장현, 화성 봉담 2지구, 광주 효천 등 4개 지구에 3천여 가구의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4개 단지 총 3,044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탄이 신도시와 봉담 2지구, 효천은 빠르면 올해 말에, 장현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맞춤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상담 번호는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푹해졌어요. 따뜻해졌는데, 자, 부동산 시장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갖고 계신 고민을 풀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봄을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오히려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방송 많이 애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들을 많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통해서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상담 진행할 거고요.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법으로 해서요.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특집. 자, 많은 분들이요. 투자에 대한 종목을 얘기할 때 뭐 아파트,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안전 자산 또 정말 많은 그 수요층들이 좀 이렇게 파는데도 이렇게 유리하다 생각해서 편하게 이제 아파트를 선호를 하시는데 아파트를 투자할 때 어떤 우선순위랄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자, 지금 우선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읽을 줄 안다. 부동산 시장 환경이 중요한데 이것은 곧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언급을 꼭 하고 싶냐면 부동산 시장을 내가 매수를 하고자 했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았을 때, 가라앉았을 때 사실 매수를 했을 경우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뜬 상태, 지금 물론 약간 침체기 쪽으로 가는 듯 하지만 어쨌든 몇 년 전, 특히 이제 2012년도라든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집을 사지 않는 그때 매입을 했었더라면 그래서 타이밍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타이밍 중에서요.
그 해 2010년이 16년이 좋냐, 2017년이 좋냐, 아니면 2016년 중에서도 상반기가 좋냐, 중반기가 좋냐, 하반기가 좋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것이 가장 성과를 높이는 데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전세 수요자가 중심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분양권을 매입을 한다든지 분양권 전매라든지 분양권을 매매를 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좀 모호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수요자들이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아니면 전세 비율이 높은 이런 쪽에 중심이 서 있다. 그래서 전세 비율이 평균 74%에서 만약에 전세 비율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전세율만 오를 거예요. 전세 금액만 오를 것이고 반대로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 80% 이상 된다. 전세 비율이 그렇게 된다면 이 전세 수요자가 고민이 되겠죠. 조금만 돈 더 보태면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더 보태도 굳이 여기는 살 필요가 없어. 이런 걸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어떤 투자 포인트에서 두 번째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제 지역적인 뭐 예를 들어 강남이다. 강남 대치동이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아파트 시세를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교육, 교통, 생활 환경이라든지 주거 인프라 그리고 건축 이왕이면 새 거가 좋겠죠. 또 큰 단지 수 그리고 브랜드도 무시 못할 것이고 그리고 평형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다 반영을 시켜서 내가 어느 것에 어느 아파트를 좀 선호할 것이냐 요런 순서대로 지역교통 요런 순서대로 조금 하는 것이 아파트 시세적인 측면 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좀 더 높은 가치에 맞게 이렇게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서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올바른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 걸려온 전화 연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송파구에서 25년 정도 거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어서 제 집 마련을 하는데, 네, 이제 집을 마련하면 한 10년은 그대로 살 생각이에요. 예, 근데 송파구에서 5억 선으로 살려고 한다 보면 대단지는 안 되고 한두 동짜리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금동 우방 네. 아파트하고요. 예, 저기 신도시로에서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는 35평 정도가 네. 가능한데 예, 예. 지금 분양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조금 2, 3년 불편하더라도 그 미사 강변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살던 데에서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두 동짜리 네. 그 서울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하실 아파트를 찾고 계세요. 지금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보시고 계시죠? 32평이요. 32평이고요.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몇 평 보고 계세요? 35평이요. 35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오금동 그리고 지금 미사강변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고 계신데 저희 한번 매수 여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송파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 좀 네. 단지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송파구니까 네. 여기 아파트를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남시 경기도권으로 가서 새 아파트를 매입을 할 네. 것이냐 이건데요. 네. 근데 거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좀 유리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 시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남 미사주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혹시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잠실입니다. 잠실이세요? 잠실 전세요. 예. 자, 잠실에 전세 사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금동에 네. 아까 말씀 주신 아파트가 우방 아파트라고 했죠?
네네. 세대수를 서울의 찍어보니까 천역. 200세대가 채 못 돼요. 네. 자, 2종짜리인데 여기에는 이제 성내천이 흘러가거든요. 네. 자, 성내천 변호를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송파구로 따진다면은 송파구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네. 근데 송파구 내부에서도 네. 일단 그 조금 더 부촌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곳이 조금 점점점 명암이 이렇게 좀 짙어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가 오금동이잖아요. 네. 살기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오금동 위쪽에 방이동이 있고요. 요 네. 왼쪽에 가락동이 있어요. 자, 이 송파구에서 지금 중심권역은 아파트가 몰려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호선 주변에 있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이제 1등 지역이 됐어요. 네. 상대적으로 1등은 아니라도 아파트 지역이 좀 몰릴 곳, 가락시정 쪽이라든지 송파동 쪽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2등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가 이제 3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위례 신도시가 나타나요. 네. 자,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좀 떨어지는 선호도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여기 거여마천 또 오금동 이런 곳이 사실 그 산자락으로 해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굉장히 편한 건 맞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전세 아닌 매매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안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지역 가락동이라든지 방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빼앗길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반대로 봤을 때 하남 미사지구는 전체적으로 36,000세대예요. 네. 자, 근데 여기에는 이 안에서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가서 새 아파트에 대한 워낙 택지지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남양주라든지 외지에서 이렇게 또 새 아파트 서울하고 접근성이 강한 곳을 선택을 한다면 이쪽 하남 미사지구로 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오금동 지역보다도 일단은 택지지구로서 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수요층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모습으로 봐서 수요층들이 더 몰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높은 편입니다.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분양된 금액은 한 평당 1,300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쪽 금액이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뭐 1,700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는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혹시 지금 여기 매입하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35평에? 5억, 저는 이제 5억 선까지 보고 있는데, 5억 정도? 예,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네. 어느 선까지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피가 어느 정도 붙었어요? 5천이요. 5천이요? 4,500에서, 예, 5천. 자, 그러면 유명 여기는 아파트. 이제부터 사실을 네. 올해부터 계속해서 입주를 시작할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2015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좋았다가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에 지금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라앉는 분위기에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조금 들여다볼 시간이 여유가 생겨요. 네. 자, 일단 제가 결론적인 지역 선정은 오금동보다는 일단은 하남 미사지구로 했고 네. 시점상 지금보다는 약간 그 여름 쪽으로 갈수록 더 유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아. 편차는 1,000에서 2,000 정도가 가격이 내려가면 그게 베스트일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뭐 그렇다고 뭐 1,000이나 프리미엄 예, 예. 없는 상태로 가지는 않을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은 한 1,500에서 60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평당 1,700, 80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점만 조금만 더 늦췄다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지금 센트럴 자이를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네. 이왕이면 이쪽 하남 미사 지구에서 이 5호선 연장되는 곳이 있어요. 2개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 역 광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멀게 이런 두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더 낫겠느냐, 그 지역 안에서도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점, 어느 것이 어느 때가 가장 매수 적기겠느냐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은 조금 모니터링 하시고 좀 발품도 팔아가면서
네. 잘 좋은 거를 이렇게 선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눈에 딱 띄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 가서 뭐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결론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실거주를 하면서도 가격이 좀 올라주면 좋겠죠. 그런 아파트로는 지금 5금보다는 하남 미사지구 쪽으로 의견을 실어주셨고요. 매수 시기는 조금 늦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영등포 신길 뉴타운 레미안 프리미엄 아파트요. 네,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 향후 전망하고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 좀 더 있다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레미안 프레비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투자 네.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실 건가요? 네, 실거주도 하면서 좀 차익도 좀 원하는 거죠. 네, 실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시세 차익 보실 건데 지금 그럼 평수는 지금 몇 평 생각하고 계세요? 34평이요. 34평이요.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시세는 6억에서 한 6억 2천 가더라고요. 6억에서 6원 초반대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여부 그리고 한번 매수 시기까지 저희가 알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신길 뉴타운 내 11구역. 네네. 그게 이제 영등포 프레비뉴 해가지고 이제 한 50세대 정도가 이미 입주를 했죠. 네네. 신길 뉴타운 안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한 단지고, 자, 일단 네. 실거주, 그리고 좀 요즘 신축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앞으로 네. 좀 시세가 좀 올라갈 거냐. 자, 그런 측면에서 프레비뉴라는 아파트를 지금 보셨는데, 네. 왜 이걸만 보셨어요? 혹시라도 이 근처에 옆에 한참 공사하고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도 있죠? 네네. 요거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내년에 네. 입주라. 네. 지금 곧 네.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의 현재를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이쪽 신길 지역에 아파트를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도 괜찮다라는 답변부터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에비뉴 11단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네. 차라리 에스티움을 조금 겨냥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지금 6억 초반이지만 6억에서 6억 2천이지만 앞으로도 약 한 3천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에스티움이 그런 상승 여력이 있으되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 수준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영등포구잖아요. 네. 원래 이 영등포구 신길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의도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 보라매역 사이에 두면 동작구 대방동 지역하고요. 이 네.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하고 아파트 시세가 같은 평형이라면 1억에서 1억 5천 차이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안 읽어주는 곳이에요. 네. 왜 그럼 대방동은 잘 읽어주냐라고 한다면 여긴 학군이 좋아요. 네. 자, 근데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학군은 완화됩니다. 사실 어느 특화된 학군에 의해서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 이렇게 하나 둘씩 밀집이 하다 보면은 이런 아파트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군에 대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로 본다면 이 신길 뉴타운에 있는 이렇게 구역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수록 이쪽에 있는 학군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예상으로 제가 네. 구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게 7호선이잖아요. 네. 요 7호선을 두고 7호선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지금 여기 신풍역 근처에 레미안 에스티움이고요. 지금 프레비뉴 같은 경우는 사실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쪽 동작구에서 흘러와서 영등포구 신길로 오면서 이쪽 장승배기, 신대방 삼거리, 상도역, 그리고 숭실대 있고요. 여기 있는 크고 작은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한 6억 5천 선, 그 이상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장승배기 같은 경우에 두산이 입주를 했다. 최근에 여기 같은 네. 경우가 한 6억 5천에서 6억 5천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단지 크기로 봐서는 나중에 여기에 크고 작은 단지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 이상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억에서 6억 2천 시세보다는 약간 한 3천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지역적인 관념 중에서 이 7호선하고 붙어 있어라 해요. 네. 그래야만 그 효과성을 이쪽에서 조금 거주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차라리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프레비뉴 아파트 경우는 950세대고요.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1700 정도 세대 정도 돼요. 2배죠. 네네. 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네. 얼마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에스티움을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니까요. 또 내년 4월에 입주잖아요, 요게. 그때까지 타이밍을 정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를. 아,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신길동에서 지금 아파트를 한번 매수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신길의 프레비뉴보다는 지금 7호선에서 좀 더 가까운 에스티움 쪽으로 한번 권해주셨고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느긋하게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삼성 힐스테이트 이제 34평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네. 내년 11월이 계약이 만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쪽 사람들이 삼성 아파트 거품이 심하다고, 또 가격이 너무 고점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네. 여기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 원당에 있는 레미안 휴레스 34평을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삼성 여기 힐스테이트가 좀 단지가 작고 네. 원당 레미안은 대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합리적일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실거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차익도 어느 있으면 정도 더 차이까지요. 네, 좋고요. 그렇죠. 네네. 네, 삼성 힐스테이트 지금 30평대 살고 계시는데 지금 매수도 역시 네. 30평대 생각하시고요. 네네네. 원당 레미안 같은 경우도 지금 30평대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매물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어느 게 나을지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고양시 이제 삼성동에 지금 전세 거주하고 계세요, 힐스테이트. 네네. 자, 여기를 사는 거는 조금 금액이 좀 거품이 낀 것 같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쪽 그 삼성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여기보다 오히려 비싸니까 차라리 원당 쪽으로 넘어가서 휴레스트, 여기가 이제 2009년에 재건축된 아파트고 단지도 제법 크고요. 1600세대 되니까. 네. 네네. 여기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적으로 원당을 어떻게 일궈주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 이쪽 네. 원당이라는 지역이 이 전체적인 지역 중에서 이쪽 일산이 이쪽에서 가장 교육 환경도 좋고 거주하려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그 두 번째가 이쪽 화정 쪽이고요. 그리고 네. 나서는 원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지역적으로 가장 빠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주공 1, 2단지가 재건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편한 세사하고 이렇게 레미안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세적인 관념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이 원당에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환경, 주거 환경 자체가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가격이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오히려 아래쪽에서 넘어왔을 때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쪽 은평 뉴타운이 지금 1등,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2등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거주도 하면서 조금 시세적인 관점에서 좀 이익을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사실은 삼성역 부근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자, 네. 그렇지 않으면 이 3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이 안쪽이라면 일단은 그 3호선 주변 역세권 근처로 해가지고 좀 노후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 시세도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수요층들은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여기를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여기보다는 화정 쪽을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일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새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삼성 지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입지적인 관념이 제일 밀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마음에 차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다가 지금 브레이크 딱 걸리신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물론 이제 시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만만하기 때문에 가시는 건 좋은데 그 만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새 아파트 지역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곳이 더 낫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원당 쪽보다는 다른 쪽 삼성지구, 삼성역 근처 아니면은 3호선 라인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까지 좀 진입을 해서 노후된 아파트라도 입지 쪽으로 이렇게 입지가 좋은 쪽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네, 토요일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